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산 전차와 전투기들이 체급이 안 맞는 상대에게 어이없이 격추당하거나 폭격당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제 방산 무기들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체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에미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기관포를 연사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90M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7 기계화 여단이 공식 소설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동부 도네츠크주 스테포베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 T-90M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가 근거리에서 맞닥뜨린 후 교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에미 브래들리는 적 전차를 발견하자마자 주무장인 에미-142 부시마스터 25 기관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전차인 T-90M의 주포에 직격을 당하면 미 브래들리 장갑차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인지 T-90 전차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해서 기관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전차와 러시아의 T-90M이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성공을 날린 건 러시아의 T-90M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성공은 수십 미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조차 빗나갔고 주도권을 브래들리 전차가 쥐게 됩니다. 브래들리 전차가 계속해서 기관포로 상대를 명중을 정확히 명중시킨 데 반해 러시아 T-90M은 브래들리가 기관포 78발을 쏠 때 기껏해야 한 발씩 응수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 2대가 교대로 T-90M을 상대하며 약 150발의 기관포를 쏟아부었고 미사일을 쏘자 러시아의 T-90M 전차는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후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T-90M은 도망가기 위해 포탑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더니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T-90M 전차는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카타로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불과 10분 동안의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었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십 미터 거리의 근접전에서 저렇게 못 맞출 수 있을까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모를까 10분간 브래들리 전차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드론에 찍혔던 것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의 난사가 끝나고 이후 검은 연기가 나는 T-90M 전차에서 러시아군 승무원 3명은 빠져나와 도주했지만 2명은 전사하고 1명은 포로로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날려 러시아 T-90M 전차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미 모습을 보고 푸틴은 격노했을 듯합니다. 푸틴은 T-90M 전차를 보며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T-90M 전차는 브래들리의 전차의 25기관포를 150발 가까이 버텨낸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전 주력 전차인 T-70, T-80보다는 방어력이 우수해 보이긴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T-90 전차를 전력화했습니다. 러시아는 T-90을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 2 등 서방의 3.5세대 전차에 비견되는 전차다. 125활강포와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차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를 만자 열화상 조준 장비, 자동장 전장치, 자체 방어 시스템은 왜 작동을 안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도 전차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숙련도 낮다 보니 제대로 방어조차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체급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당황을 해도 더 당황했을 법한데 브래들리 장갑차에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사격 통제 장치를 운용시켰고 계속 명중타를 날렸습니다. 즉 무기 체계의 신뢰도 운용하는 군인들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은 첨단 기갑 전차를 갖고도 한낱 보병 전투장갑차를 만나 이렇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일단 무게상으로도 T-90의 전투 중량은 46.5톤으로 27.2톤의 브래들리와는 체급상 비교가 안 될 뿐더러 전장에서의 목적 자체가 다른 한 차원 높은 기갑 전투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같은 이번 전투의 승자는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전차였습니다. 한마디로 체급은 상관이 없었다. 체급 차이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미국 브래들리 전차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들의 망신은 더합니다. 중국 전투기가 기관총을 맞고 폭발하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으면 전투기도 폭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12.7, 7.62 기관총은 일반 전투기에는 심각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국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밖에 없을 듯합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반군 중 하나인 카친 독립군 측이 미얀마 정부군의 전투기를 자신들이 기관총으로 격추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는 중국제 FTC-2000G로서 이 전투기는 사실상 J7 전투기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대당 판매 가격이 850만 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로 불립니다. 미얀마 군정은 중국으로부터 JF-17 전투기 7대 등을 구매해 운용하려고 했지만 서방 측의 대대적인 제재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제재로 이들 전투기를 사놓고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이들 전투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 급히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미얀마 반군이 운용하는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 대공 사격에 격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은 지난해에도 중국제 JF-7 전투기를 M2 중기관총으로 격추한 바 있는데요. 전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가 12.7 기관총에 격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격추된 중국제 FTC-2000G는 중국이 미그-21을 기종 변경해서 만든 저렴한 전투기로 말만 최신형 전투기이지 픽업 트럭 탑재 기관총에도 격추될 만큼 종이장 같은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1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군사 강국인 이집트까지 36대 도입을 확정하는 등 동유럽 이외의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FA-50에 미국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한 최신형 마운트 헬멧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무서운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마운트 헬멧은 조종사가 전투 상황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미국은 광활한 사막에서 맞닥뜨릴 적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조종사 헬멧에 안경 같은 작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핵심 정보를 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첨단 헬멧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개발된 미사일과 연동을 허가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미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이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이 FA-50 전투기의 개량 사업에 첨단 HMD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FA-50은 더욱 더 성능이 향상되고 해외 수출 길도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베트남에도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베트남은 미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F-16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한국의 FA-50 경전투기 역시 베트남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미국과 급속히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제 전투기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이에 맞게 베트남 조종사들을 러시아산 전투기에서 서방제 전투기로 적응시킬 훈련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한국의 FA-50을 고등 훈련기와 경전투기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들이 허술한 부품과 성능 저하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사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매긴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급상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한국 방산 베스트셀러인 한화에어로의 K9, KAI FA50, 현대로템 K, LI진엑스1, 천궁의 수출 실적으로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 사인방의 영업이익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방산은 최강 미국의 핵심 부품을 도입하며 빠르게 두 나라의 기존 시장을 위협하는 중요한 방산 국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를 공격해도 보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략자를 쫓아내겠다. 이를 위해 동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는 K2 전차와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 헬기를 납품받았거나 납품받을 예정이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그너그룹의 벨라루스행은 위협이 되며 이는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동부 국경 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이미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는 2년째 진행 중이라며 루카센코 정부가 한 난민 밀어내기가 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벨라루스에서 바그너그룹을 앞세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100km의 수바우키 회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희박한 숲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시에 쳐들어간다 해도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대전의 위험을 안고 뛰어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바그너그룹과 벨라루스가 쉽게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폴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매체 프라우다는 24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집중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 대해 크게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군사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모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배송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를 사진을 나열하며 그 아래 숫자를 표기했는데, 대표적인 무기 4개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량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도 한국의 무기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투기나 드론 등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해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가서 K2 전차 등을 보고 놀랍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분명 폴란드도 자신들처럼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슷했는데, 폴란드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전차 1000대에 자주포 672문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폴란드가 최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되겠다고 할 때
마냥 비웃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한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력 신문 레제코는 24일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K9 주포 시험 발사 후 악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내걸며 세계 국방의 새로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능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주문을 늘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소련 시대의 무기를 서둘러 교체하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려 군대의 화려한 현대화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202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총 125억 유로 이상의 장비를 주문했다며 이 계약들은 한국을 무기 판매국 세계 순위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계약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무기 판매국이 된 데는 1969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닉슨 독트린 발표가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같은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군을 위한 장비를 라이센스 하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로 국방과 관련된 민간 산업이 독립적인 무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군사 인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인 색깔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군사개발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공공전략에 힘입어 몇몇 한국의 대기업은 점차 수출이 가능한 주요 생산자가 되었다며 1970년대 말 첫 해외 판매를 마치고 2000년대에 본격화한 한화는 폴란드 외에도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12개 국군에 K9 자주포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로켓 발사기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코는 이제 모든 방산 입찰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며 영국 킹스 컬리지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은 경쟁사에 비해 적어도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르도 교수와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무기는 정교하고 종종 미국 기술이나 어떤 형태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매자 국가에서는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그들의 시스템도 NATO 표준에 부합합니다.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매우 효율적인 생산 체인에 의존하여 한국 그룹은 군대의 주문으로 인해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이 비용 요소가 모든 자본이 재무장하려고 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호환성, 신속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 3가지의 장점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겁에 질린 국가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에게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라고 보지 않았고 이미 서로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무기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산업의 평판이 열악한 성과로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이로 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한 러시아권력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인도하지 말라고 서울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과 폴란드 등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짜증이 커졌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정학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역만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한국에게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지난 21일 한국이 몇몇 외국 정상들과 만나 방산교역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몇몇 최신 기술 관련 협력 각서를 비롯한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방산 수출 행보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한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공습 중인데 24일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200m 인접한 다뉴브강 항구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200m만 비껴나가면 나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언제라도 나토 방향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자 주포를 총 90문을 도입하고 K2 전차도 30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폴란드와 같이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인근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들도 두려워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오텀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오텀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기계화 사단은 한국산 K2전자와 K9자 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2전자와 K9자 주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찍은 영상에서 K9자 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자 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2 전차에 행렬 도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2 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9자 주포와 K2 전자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훈련에서 K2 전차와 K9의 실제 사격도 이뤄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기계화 사단, 제6공수여단, 제25항공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 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하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 합동화력경멸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2전차 K9자준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의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하 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와 방산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로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쇼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력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의 인도대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더니아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르에 비하면 2배의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의 천문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국영방산기업 PGG가 KEPL 전차와 K9PL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에 해기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했던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GIE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이날 퍼레이드에서
K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에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전차가 있다면서 K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구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구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구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구자주포 구신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구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구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구자 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구자 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이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구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구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구자 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즈루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 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2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항공우주 분석가인 사시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